작년에 이어서 올해 봄에도 시멘트 쇼티지가 벌어졌습니다. 시멘트 투자를 넘어서 대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아는 게 중요한데요. 현재 시멘트 재고가 부족하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시멘트 공장 옆에 이렇게 시멘트 트레일러 줄이 쭉 서 있어요. 지역 현장에 재고가 없으니까 공장까지 간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재고가 심각하다. 현재 시멘트 재고 중에서 실제로 판매 가능한 재고분은 35만 톤 정도라고 해요. 하루 출하량이 20만 톤이니까 대략 2일치 재고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평소에 재고량이 120만 톤이니까 평소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재고가 너무 타이트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재료비 40%를 차지하는 유연탄 가격이 급등한 문제가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시멘트 10톤을 생산하려면 유연탄 1톤이 필요하거든요. 10대1 비율입니다. 재작년 60달러 그리고 작년에 120달러 했었는데 호주산 유연탄이 지금은 334달러 수준이에요.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장기 계약으로 맺었던 가격이 작년에 한 80달러 정도라 봤을 때 이번에 판매 가격 인상을 통보했다 하더라도 꽤 올라갈 것 같아요. 레미콘 사람 협상을 해야 되는데 보통 통보한 인상 가격의 절반 정도를 반영을 합니다. 18% 가격 인상 통보를 했으니까 한 9% 정도 선에서 인상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러시아발 유연탄 공급 문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러시아산 75%까지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주산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유연탄 가격도 보통 1년 동안 장기 계약을 맺습니다. 가격 리스크 해지를 걸어 놓는데 지금 상태는 너무 가격이 비싸기도 하고 이 가격이 계속될 게 아니라 다시 떨어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 때문에 스팟 계약, 현물 계약을 하고 있어요. 시세대로 주면서 계약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 뉴스에서 나온 대로 334달러는 선물 가격인 거고요. 그렇게까지 하진 않을 거고, 국내 광물 자원공사 가격 기준으로 보니까 한 256달러 정도가 나와요. 그러면 작년 대비 비용이 2배 정도 더 줬다고 치고 재료비 40% 정도를 적용하면은 총 시멘트 가격에서 재료비 비중이 80%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굉장히 많이 커졌죠. 거기에다가 판매 가격 18%를 올렸다라고 치면은 팔 때마다 작년 대비 8% 정도의 손실이 나는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마도 시멘트 가격이 18% 인상한 다음에 유연탄 가격이 빠르게 떨어지지 않는 이상 한 번 더 가격 인상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실제로 지금 시멘트가 작년에 올리고 올해 또 올린 거기 때문에 6개월 단위로 또 올렸단 말이에요. 근데 한 번 더 올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연탄 가격이 150달러 이하로 내려가지 않으면 시멘트 가격 인상에 대한 우려도 한 번 더 봐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실제로 뭐 테슬라도 일주일 동안 가격을 2번 올렸는데 그만큼 지금 인플레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시멘트 업계 같은 경우도 순환자원이라는 걸 통해서 비용 절감을 하는데요. 폐플라스틱이라던가 폐고무, 폐비닐, 이런 것들을 돈 받고 가져와요. 이거 우리가 처리해 줄게 라고 하면서 돈 받고 가져온 다음에 이제 소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연탄 재료처럼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연탄 구입량을 줄일 수가 있겠죠. 그럼 유연탄 가격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재료비를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유연탄 가격이 급등한 상황에서는 순환자원 비중이 높은 시멘트사가 더 높은 마진율을 낼 수 있어요. 쌍용 같은 경우는 유연탄 대체율이 4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세아가 30% 정도 지금 추정되고 있고, 작년에 국내 순환자원 대체율을 봤더니 23에서 24% 정도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시멘트 업체별로 순환자원 비중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순환자원 대체율이 높은 시멘트사에 투자하는 게 훨씬 더 나은 선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시멘트 가격이 2008년에는 55,000원이었고요 2009년에 인상을 해서 67,500원이 됐었습니다. 5년 뒤에 2014년에 한 번 더 인상을 했는데 이때가 건설 경기가 살아나던 때였었어요. 75,000원으로 인상을 합니다. 그리고 2021년 7년 만에 조금 더 올렸죠. 78,800원. 그리고 2022년에 93,000원으로 크게 인상을 합니다. 시멘트 가격 인상을 보면은 시멘트 수요가 크게 늘었을 때 그 타이밍에 올리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국내 폐플라스틱 발생이 연 1000만 톤입니다. 그 중에서 시멘트 순환자원 비중이 독일처럼 60% 수준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이 중에 절반을 시멘트 회사가 해결할 수가 있어요. 탄소 배출권 가격이 앞으로 오를 거로 생각하면은 이제 나중에 시멘트 회사들은 탄소 배출권을 절감한 것들을 되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추가 수익도 발생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시멘트 업체들은 지금 당장 가동률을 올리는 것보다 순환자원 비율을 올리는 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굉장히 집중해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올겨울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고로 보수를 아직까지 하는 곳들도 있고, 전체 34기 중에서 고로가 20%는 가동이 안 되고 있다, 3월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급이 줄어든 것들은 아닌가, 이렇게 봤는데 또 다른 뉴스들을 보니까 작년보다 업체들이 작년 3월 대비 5에서 10% 정도 공급을 늘리고 있다,
일 단위로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 부족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봄이 되면서 미뤘던 착공 수요가 본격화되고 있다. 그래서 증산을 해도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4월에는 유연탄 재고가 없어서 공장 가동을 멈추는 업체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멘트 수요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택 착공이 늘면 보통 1, 2년 뒤에 시멘트 출하량이 늘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이번에 대통령 당선인 같은 경우 보면은 5년 동안 250만 채 주택 공급을 공약으로 걸었어요. 3기 신도시랑 고속도로 지하화 그리고 GTX 공사 이런 것들까지 포함했을 때 대규모 수요처가 이제 앞으로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거기다가 주택 착공이 몇 년째 늘고 있기 때문에 시멘트 출하량도 같이 늘어나야 되는 상황이다. 그런데 ESG 문제가 있고 고유가 문제가 걸리면서 출하량이 예상보다 빠르게 늘고 있지는 못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변수가 하나 더 있습니다.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많은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요. 화정 아이파크가 붕괴된 사건으로 인해서 감리 3명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또 관련자들 20명이 입건돼서 수사를 받고 있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이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감리가 더 강화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브랜드가 굉장히 중요해요. 다수의 고객과 거래를 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원가 절감 때문에 꼼수를 부리다가 더 많은 거를 잃을 수도 있는 타이밍이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사들도 꽤나 신경 써서 짓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멘트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한동안 레미콘에 막 물을 탄다던가 막 이런 일을 하진 않는다는 거죠. 그럼 과거의 사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실제로 그런 게 있나 해서 96년도에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요. 건설 성수기 시멘트 파동이 우려가 된다. 재고가 중순께 바닥이 날 것이다. 지금이랑 굉장히 비슷한 뉴스가 하나 있었죠. 96년도에 나온 그 기사였습니다. 올해 시멘트 재고가 이렇게 일찍 바닥나는 거는 비수기가 지난 겨울에 재고를 충분히 쌓지 못한 이유도 있다. 그리고 3월달에 시멘트 소비가 급격히 늘고 있기 때문이다. 쌍용량의 관계자는 지난해 성수대교 붕괴 사고 이후로 레미콘 업체들이 시멘트를 엄격히 정량 사용하면서 겨울철 재고를 전년보다 40에서 50만 톤이나 적게 쌓았다 라고 설명을 했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화정 아이파크 사태 자체가 안 그래도 시멘트 재고도 부족해 죽겠는데 수요는 늘어났고 정량을 사용해야 되는 상황까지 더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월달 5월달에 쇼티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요. 그러면 시멘트 가격 협상에서 시멘트사가 레미콘보다 더 갑에 위치해 갈 수 있다는 거죠. 이보다 더 힘이 센 건설사 상황에서도 이번만큼은 시멘트와 레미콘 가격을 다 받아줄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안 받아줄 가능성도 높은 게 시멘트 레미콘만 받을 수가 없는 게 건자재를 다 사드려야 되잖아요. 어디 한 군데 올렸다라 그러면 나머지 건자재들도 다 가격을 올려달라고 하기 때문에 한 군데도 안 올려주는 전략을 쓰려고 그래요. 근데 이번같이 인플레가 심한 상황에서 어떻게 협상이 될지 잘 지켜봐야 될 것도 있습니다. 이런 이슈들이랑 대선이 맞물리면서 시멘트 회사 주가들도 최근에 올랐죠. 시멘트만 오른 게 아니라 건자재가 다 올랐어요. 그 중에서 몇몇 회사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지배구조가 문제가 돼가지고 많은 이슈가 있었죠. 배당금을 늘려달라고 하는 곳도 있었고 아니면 적대적 인수를 방어하기 위해서 정관 변경을 시도하는 곳도 있습니다. M&A로 경영권을 빼앗기게 되면은 대표이사한테 특별 위로금 200억을 달라. 이사들은 각 50억씩 지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정관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시멘트사도 있는데요. 대주주가 지분 33%를 가지고 있는데 몇 달 전에 모 회사가 레미콘 회사가 지분 6% 공시를 했어요. 그래서 적대적 M&A 가능성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가 싶은데요. 단순 투자로 공시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래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야 이거 적대적 M&A다 그러면서 주가가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주가가 40%가량 빠졌습니다. 별다른 추가 매입 공시도 없었기 때문에 단순한 우려 아니었었나 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정관 변경 안건을 봤을 때는 이쪽 회사 입장에서도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던 게 아닌가. 3월 30일 날 주주총회 때 어떻게 스토리가 진행될지 예측 불가가 돼버렸습니다. 그럼 진짜로 M&A가 가능할 거냐? 금전상으로는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레미콘 회사 2개 회사가 있거든요. 이 두 회사가 연결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을 봤더니 1,5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충분히 인수를 할 정도의 현금 여력은 있어요. 그리고 시멘트가 부족했을 경우에 레미콘 업계가 타격을 받기 때문에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시멘트 공급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도 시멘트 회사 인수는 필요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시멘트 회사 대주주가 33% 지분을 가지고 있다.
있단 말이죠. 그러면 경영권이 위험하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33% 정도면은 부족하다라고 표현하진 않습니다. 더 낮은 기업들도 잘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6% 지분을 취득한 상태에서 34%보다 지분이 더 많으려면은 30%가량을 시장에서 사모아야 되는데 30% 이상 시장에서 사모았다가 주가가 난리가 나겠죠. 근데 그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던 걸 봤을 때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슈를 보고 투자하는 거는 좀 위험하다라고 볼 수 있고, 시멘트 자체의 밸류만 보고 투자하는 게 훨씬 낫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작년 3분기 말 기준으로 성신이 가진 현금성 자산이 243억이었는데요. 이럴 경우에 특별 위로금 대표이사 200억 주고 이사들 각 50억씩 준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줄 현금도 없다라는 상황인 거죠. 황금 낙하산 규정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규정이 합법이라고 하면은 모든 회사들이 이런 규정을 넣도록 하겠죠, 정관에다가. 그러면 적대적 M&A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경영권 방어냐 사익 추구냐, 이 사이에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소액주주한테는 피해주는 거 없으니까 상관없다 라고 말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소액주주들한테도 피해를 줄 수 있는 사안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멘트 외에도 지금 뭐 골재라던가 뭐 철근, 뭐 목재, 가구, 페인트 안 오르는 게 없어요. 다 오르고 있어요. 건축비도 계속 오르고 있고 인건비도 같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건설 분양가가 이제 올라갈 건데, 이렇게 되면은 이 인플레이션이 결국은 의식주 모든 분야에서 피해를 주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서민들의 삶이 팍팍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멘트 투자를 넘어서 전반적인 이야기를 다루고자 이렇게 오늘 내용을 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